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총선에서 중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전례 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민당은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막강한 권력 기반을 구축한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도쿄에서 문준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압승, 역사적 대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다전했습니다. 자민당 316석,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선을 여유 있게 넘었습니다. 단일 정당이 하원격인 중의원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건 일본 역사상 처음입니다.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와 합하면 352석, 전체 의석의 4분의 3에 이릅니다. 조기 해산에 맞서 제1야당과 제3야당이 결성했던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49석에 그쳤습니다. 중도개혁연합은 118석을 잃고 자민당이 똑같은 의석수를 더 얻어 승패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승부처는 무당층이었습니다.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무당층 투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땐 3위였던 자민당이 이번엔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야권에서도 보수 우세, 진보 열세가 확연했습니다. 우익 성향의 참정당은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참정당은 헌법 개정 등 다카이치의 보수 정책에 힘을 실어줄 걸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후 6시 회견을 열어 선거에서 확인한 신임을 바탕으로 자위대 존립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헌 등 주요 안보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憲法改正を含め公約に掲げた政策課題について力強く取り組みを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오늘부터 4년간 임기를 시작하는 중의원에서 다카이치의 자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각 상임위 위원도 3분의 2 이상 확보하게 돼 입법 절차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자민당이 승리한 가장 큰 요인으론 다름 아닌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선 아이돌급이라고 표현될 정도입니다. 첫 여성 총리에 대한 기대감과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선명한 메시지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하는 유세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 전직 총리들과 달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기반도 없이 총리까지 오른 일하는 여성으로 20, 30대 젊은 세대에선 지지율이 7, 80%대의 아이돌급 인기를 끌었습니다. 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き抜かせていただきます。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선 총리가 쓰는 볼펜, 가방 등을 따라 쓰는 일명 산악하츠라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逃げません。ぶれません。決断します。 이 연설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 회를 넘겼고 유권자들의 악수 요청이 쇄도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약화돼 붕대를 감고 다녔을 정도입니다. 이런 인기몰이에 자민당은 다카이치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거 내내 호소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선명한 정책 공약도 강한 일본을 원하는 유권자들을 끌어당겼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아베노믹스처럼 정부의 적극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사나의 노믹스로 일본을 다시 풍요롭게 하겠다는 경제 정책을 내세웠고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자위대 헌법 명기 등 일본 국방력 강화 공약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유권자들을 파고들었습니다. 強いリーダーシップっていうところかなとは思ってます。つながっていくのかなとは思ってますので。 曖昧よりはいいのかなとは思ってますけど.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비약적으로 강화됐지만 유권자들이 백지위임을 한 것은 아니라며 독단적 국정 운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일본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가 앞으로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번에는 도쿄와 베이징을 차례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부터 가보겠습니다. 문준모 특파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에 전쟁 포기를 헌법에 명시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 이뤄지는 건가요? 네, 즉각 개정은 어렵지만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 헌법은 1947년부터 바뀐 게 없는데 헌법 구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육해 공군 보유를 금지해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자민당은 여기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서 이른바 보통국가, 즉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헌안 발의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고 이후 국민투표를 하는데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입니다. 따라서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 기다리면서 개헌안을 구체화하고 참의원 세력 규합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장 추진될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반 법안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우선 살상무기 해외 수출 허용은 우리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가기에서 운용 지침만 개정하면 됩니다. 다른 안보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전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각국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3대 국가 안보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도 다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으로선 한미일 동맹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조금 전 회견에서도 한미일 동맹을 직접 언급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사가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인 정무관을 행사에 보냈었는데 다카이치는 장관급이 당당히 나가도 되지 않느냐, 한국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중국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징을 연결합니다. 곤란특파원, 중국이 다카이치 압승의 1등 공신이란 평가도 나오는데 중국 정부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중국은 선거는 일본 내정이라면서도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라 작심 경고를 내놨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日本极右翼势力若误判形势，恣意妄为，必将遭到日本人民的抵制和国际社会迎头痛击。 네, 중일 갈등을 촉발한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관영 매체는 이 다카이치 총리를 중국 SNS 스타를 부르는 말인 왕홍에 빗대서 왕홍 총리라고 칭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화무백일홍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권력과 인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평가절하한 겁니다. 미국은 정반대 분위기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총선 전에도 이 SNS에다가 다카이치 연합의 전면적 지지를 표명한다고 해서 선거 개입 논란도 있었죠. 총선 직후에도 SNS로 다카이치의 우경화 행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의제 이행에 위대한 성공을 기원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네, 평화 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추진하는 다카이치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 동시에 동북아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한층 더 밀착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중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중국 정부는 일단 이 한 차례 선거로 대일 정책이 바뀌진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각에선 더 험악한 일본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면서 달라진 대응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또 중일 관계가 나쁨과 최악으로 가면서 더 악화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사공성관입니다. 더 많은 기사와 라이브 이벤트까지 받아보시려면 오른쪽에 보이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